일제히 신음하던 민족 감정을 담은 가사로 금지되었던 서름의 노래. 그 주인공 따오기. 농약을 사용함으로 해서 따오기에 생리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다. 천연기념물 따오기는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포획에 의해 이미 우리 땅에서 사라진 멸종동물이다. 제일 먼저 태어났던 녀석, 두 번째 태어난 녀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습지 우포늪에서 멸종 30여 년 만에 따오기의 부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실제 우포늪 주위에 따오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순항하고 있는 따오기 복원 사업. 그 희망의 힘찬 날개짓을 만나본다. 경상남도 창녕에 위치한 천혜의 습지 우포늪. 약 70만 평의 규모로 형성된 자연늪지인 이곳은 천연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습지이자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보고다. 습지 곳곳에는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어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곳.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습지로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천연기념물 따오기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랜 세월 이 우포늪과 함께해온 지역 주민에게도 따오기는 아련한 추억 속의 동물. 오늘 우포늪 뭐 이렇게 생태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유, 기분 아주 좋지. 그 따오기 야, 예전에 보신 적은 있으세요? 봤지. 50년 전에 우리가 한때 대대 양소에 살았거든. 그때 따오기 시에서 그때 아버지 살아 계실 때인데 양소 물 뺄 때 아버지 너 이거 나와 또 빨간색 보라 그래. 그래 지금 생각하기 이게 따오기라. 빨간색 보라 그래. 근데 언제부터 좀 못 보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그리고 내 보고 난데 한 20년, 예, 그러면 못 봤어. 따오기가 우리의 땅에서 사라진 지 벌써 30여 년. 하지만 이 우포늪에서 종의 부활을 위한 날개짓이 시작됐다. 찾으려면 안 보인다. 나무 뒤에 있나? 나무 밑에 있네. 이것은 따오기 복원 사업의 심장부,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 하나 비 맞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정도요. 계속 비 맞고 있네. 갑자기 호우주의가 내려가지고 비가 많은 양이 온다는데 따오기한테 뭐 해는 없을까 그런 걸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우산이나 우의는 못 입고 갑니다. 우산을 쓰고 가거나 우의를 입고 가면 애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급비상해서 주변에 케이지 부딪히거나 식재목에 부딪혀서 우산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우포늪 인근에 자리 잡은 따오기 복원센터는 연구관리동 및 번식동, 사육장 등 19,000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원들은 서식장 곳곳에 마련된 CCTV를 통해 따오기의 생태를 관찰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만 서식장을 방문한다. 야생의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따오기에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주기 위한 방법이다. 깨끗하게 다 먹었네. 평년보다 잦았던 폭우와 높은 습도에 유독 힘겨웠던 올여름. 여름의 고난은 따오기에게도 지독했다. 얼마 전 부리를 다친 따오기의 상태를 살펴보려는 연구진. 습도가 높으면 상처가 쉽게 덧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체크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는 안 그렇네. 그러니까 교정한 지 좀 거의 안 돼가지고. 네. 습지에서 생활하는 따오기들은 하루에 한 번씩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목욕을 대신한다. 부리를 다친 이 녀석에게 먹이를 먹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아래 부리 길이를 맞춰주며 치료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습성상 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하루 종일 비를 맞는 날이 많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에는 많이 안 기른데 그래도. 예. 다행히 부리의 상태는 양호한 편. 잡은 김에 다른 곳에 상처는 없는지 체크해 본다. 딱 옆구리게. 굉장히 건강한 편이네. 자, 수고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어온 따오기 복원 사업. 중국에서 들여온 한 쌍의 따오기에서 시작해 2013년 현재 27마리로 늘었다. 외국인들이 관찰한 한국 따오기 기록을 보면 1860년 따오기는 일본 새지만 한반도에도 있고 1883년 부산에서 따오기 암컷을 포획, 1934년 인천 팔미도 등대 부근에서 따오기 이동 모습을 관찰한 기록이 남아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각지에서 논과 밭 사이를 오가는 따오기 무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개체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1979년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마지막 한 마리가 관찰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 됐고 이후 따오기는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기록상에 보면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꽤 큰 무리가 관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1900년대, 60년대 후반 또는 이제 70년대에 들어가서 급격하게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우리나라 판문점 인근에서 2마리가 마지막으로 촬영되고 그 이후로는 따오기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황새목 따오기과에 속하는 따오기는 온몸은 흰색 깃털이 감싸고 있고 얼굴 부위와 다리는 붉은색을, 아래로 굽어진 긴 부리는 검정색을 띠고 있다. 논이나 하천, 저수지 등 물가에서 먹이 사냥하며 주로 소나무와 같은 큰 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데 자연 생태계에 있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종복원의 가치가 높은 종이다. 따오기나 이런 생태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종들은 깃대종 또는 우산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깃대종이라 그러면 그 종을 보호함으로 해서 다른 모든 종도 같이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우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산종이라는 하나를 보호함으로 해서 그 우산 밑에 있는 다양한 다른 생물종도 보호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조류인 따오기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깃대종으로서 종복원의 가치를 가진 조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우리 땅에서 사라졌던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복원 사업을 시작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 한 쌍의 따오기를 기증받았다. 따오기 복원 사업은 한중일 이 세 개의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다. 중국은 1981년에 발견한 야생 따오기를 통해 복원 사업을 시작했고 일본은 1990년대 복원을 시작해 2010년부터 방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100여 마리 이상 야생에 이제 방사를 했고 작년부터 야생에 방사한 따오기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8마리 정도가 부화해서 그 새끼가 잘 컸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저희가 배우고 또 어떤 실패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복원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과 중국. 그 결과 2008년 10월
중국 정부는 암수 한 쌍의 따오기를 한국으로 보내왔다. 이후 이 따오기 부부에게서 2009년 다미와 따루를, 2010년 다소미와 포롱이를 부화하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뤄낸 쾌거이자 국내 사육사들의 복원기술로 짝을 맺어 부화에 성공하게 된 의미 있는 탄생이었다. 다른 조류와 달리 따오기의 새끼는 깃털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 온도에 민감하다. 온도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 장염에 걸리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조가 될 때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조류다. 한 마리라도 빨리 이제 안전하게 빠른 정식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 육추만 시키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개체가 한 100개치 이상 되고 방사할 단계까지 됐을 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야생 적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연 부화도 시키고 자연 육추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이러한 따오기의 특성에 맞춰 번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의료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심한 노력이 이어져 지난 5년간 총 25마리의 따오기가 한반도에서 태어났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국, 일본 그리고 저희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연 1, 2회씩 이제 따오기 사육 기술 그리고 서식 조성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의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그 따오기를 가지고 있는 그 섬서성, 한중시, 양현 거기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한중시하고는 저희들이 우협력 체결까지 해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따오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그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일본하고도 앞으로 교류를 갖다가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 단계별 노력을 통해 따오기의 개체수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우포늪의 야생 방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따오기 복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롭게 태어난 따오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즉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다. 이를 위해 보건센터의 연구원들은 하루에 2번씩 심혈을 기울여 특별 영양식을 제조하고 있다. 오전에는 단백질 가득한 쇠고기에서부터 다양한 곡물과 채소, 영양제까지 첨가된 보양식을 만들어준다. 오후에는 싱싱한 미꾸라지가 준비된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성장 과정에 따라 적절한 특별식을 제공하고 있다. 쇠고기, 살코기를 주는 이유가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곡물하고 또 다른 분유라든지 뭐 약품, 기타 영양제 같은 걸 첨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따오기들은 연구원이 정성을 더해 만든 이 보양식을 통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은 생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새끼 따오기들이 자라고 있는 것. 아직 서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식사 때마다 살벌한 전쟁이 벌어진다. 싸움에서 진 막내가 연구원에게 다가와 다른 먹이가 없는지 수색하는 중. 생후 1년이 지나고 나면 야생의 습성이 살아나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키워놓으니까 제가 밥을 줄 줄 알고 이제 먼저 와서 먹으려고 옆에 가까이 오면 다른 애들 막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밥을 주면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먹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응이 돼야 되겠죠. 저게 그 순번이 저거 요거? 올해 태어난 아기 따오기 삼총사. 막내는 아직도 사람을 잘 따르는 응석쟁이다. 그래 아파.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의료진을 투입해 따오기 건강 검진 또한 실시하고 있다. 이 사람이 딱 눈 공격하면 눈알 빨갛지만은 먹는다. 내가 먹이를 아침에 많이 못 먹은 모양이야. 다른 놈한테 뺏겨가지고. 그래 막 뺏겼어. 언니한테 뺏겼어. 그래. 너 빨리 먹지 마 그러니까. 따오기의 외관과 활동 상태, 먹이의 양 등을 체크한다. 특히 습도와 기온이 높은 여름이나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알았어 그래. 아무래도 이제 습하고 그러면은 사람도 습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같지 동물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습하면 아무래도 애들 활동력이라든가 먹이 소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환율기에 맞춰서 영양제를 투여한다든가 그다음에 간간히 항생제를 투여한다든가 그래서 질병 발생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4잖아요. 또 2개월마다는 배설물을 채취해 기생충 및 세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었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따오기들. 이게 가장 정상적인 형태고 이제 짝짝. 어이구 저기 시세면 해야죠. 아이고 참네 얘가 아주 잘 키웠어요. 아이고 그래. 정기적으로 구충 제거라든가 하기 때문에 전혀 구충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외관상으로 올여름이 키 폭염과 여기는 건장마기 때문에 굉장히 얘들한테는 힘들지만은 그만큼 연구진들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린 개체부터 전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따오기의 복원 프로젝트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에서 들여온 2마리의 따오기가 이제 27마리까지 늘어났고 짝짓기 이후 부화율을 높이고 태어난 새끼 따오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노하우까지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따오기의 증식 과정이 지금처럼 순탄하게 진행돼 개체수가 1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보건센터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따오기를 방사할 예정. 한반도의 따오기가 다시 돌아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창녕군은 야생 방사전, 따오기가 야생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야생 적응 방사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보이는 정면이 저희들이 이제 야생 적응 방사장을 설치할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되면 이 산 부지에다가 따오기를 야생 방사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오기의 진정한 부활. 그 성공의 신호탄이 될 야생 적응 방사장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따오기의 야생 방사 시점은 2017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연구진의 땀방울을 통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따오기 부활의 날개짓. 풍요로운 우포늪으로 다시 돌아와 생태계의 기대종으로서 더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어갈 소중한 생명의 귀환.
하지만 따오기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남아있다. 저희들은 단 지금 그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를 1차 계획을 보고 있고, 저희들은 만약 그 애들 방태했을 때에 그 적응 단계를 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틀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1차 방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오기의 멸종 원인 중 하나는 서식지의 파괴다. 습지에서 살아가며 물고기나 곤충을 잡아먹는 따오기에게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죽음의 선고와 다름없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또는 사용했던 많은 농약들이 따오기의 번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오기의 진정한 귀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춘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 이에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전 관리되고 있어 이미 수많은 철새와 텃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우포늪이 따오기 방사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우포 같은 지역은 정부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이고 또 람사르 협약의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우포늪의 자연을 보호하고 또 따오기라는 생물 자원도 보호하려는 의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따오기 복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포늪에 인접한 세진마을. 총 50가구 88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동네. 쌀과 마늘, 양파 등 창녕 지역의 특산물을 재배하는 이 평범한 마을에도 따오기 희망이 자라고 있다. 이리 매는 기다. 야, 진짜 옛날로 매는 기다. 이래 하는 줄 몰랐거든. 너무 옛날에 장기 뿌리고 이래매야 되지. 세진마을은 2013년 5월 제주시의 선을 1, 2마을과 함께 람사르 마을로 지정됐다. 맨다. 자, 한 번만 더 메고 갑시다. 저 뒤로 가야 돼. 람사르 마을이란 람사르 습지 인근 1km 내외에 위치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주거지를 말한다. 각국 정부가 적합한 마을을 지정하면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엄밀한 조사를 거친 뒤 최종 인증하게 된다. 람사르 마을로 지정되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도 람사르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 마을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 그 따오기 지금 센터 안에다가 주민 교류 회관까지 내가 군수보고 내놔라 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런 데서 회의를 해가면서 람사르 마을이고 따오기 마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표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우리 돈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안에 면적이 한 얼마나? 람사르 마을인 세진마을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있다.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는 따오기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우포늪 주변에 이런 그 논을 조성해 가지고 그 무농약 그 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적극 참여해서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중입니다. 따오기를 복원한다 하는 보면 뭐 말로는 따오기가 크면은 이제 청정 지역이다, 세계적인 청정 지역이다는 걸 이제 느끼고 모두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도 앞으로 따오기가 이제 큰다 하면 청정 지역으로 안 되지나 공기도 맑고 우리도 이제 그런 곳에 살고 싶다는 거지. 앞으로 마을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도 공존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우포늪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골에 사니까 애들이 다 주변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가르치지 않으면 도시 아이들과 똑같거든요.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뭐 우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관심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따오기는 단지 따오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포에 살 수 없게 된 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또 그런 생물이 생길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포라는 곳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오기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민간 단체와의 협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따오기 복원 후원회는 새집마을과 우포늪을 중심으로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기 보면 잘 봐라. 흰 게 지금 저기 나무 옆에 보면 하얀 게 앉아 있지. 보세요. 안경으로 맞추면 돼. 자, 그럼 맞추고 딱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 지난 2008년 7월에 창립된 이 단체는 따오기 복원에 필요한 서식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따오기 복원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따오기 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해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수시로 진행. 방학 시기에는 신청자를 받아 람사르 마을인 새집마을과 우포늪, 복원센터 등지를 돌아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이날은 새집마을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따오기 복원센터를 찾았다. 우포늪 주변에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 따오기. 양저 룽팅이라는 사료만 먹고 그 알을 낳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보통 야생의 새들은 죽을 때까지 알을 낳아요. 태어나서 완전 어른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알을 낳는데 이 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암컷이 알을 낳은 거고 그걸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을 이렇게 표본을 해놓은 거예요. 새들은 다른 새들 같은 경우에는 깃털갈이를 하면서 색깔을 바꿔요. 근데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색소를 이용해서 몸에 색소를 바르는 거거든요. 실제 따오기를 이 상태에 있는 따오기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까만 게 묻어나요. 여러 조류 중 오직 따오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성이다. 멸종 위기종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따오기가 저희처럼 크다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저 룽팅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새끼들도 보면은 다솜이, 따루, 호롱이, 그다음에 따비, 담비 이렇게 따오기 복원의 노력과 따오기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우포늪,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 다시 우리의 하늘에서 힘차게 펼쳐질 따오기의 날개짓은 이 땅의 주인이 될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더욱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정말 이걸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구나. 뭐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대지초등학교 아이들 오늘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환경적인 책임이 많죠. 많은 걸 사라지게 해서 이제 다시 되살려 놓고 가는 것이 나이든 우리의 책임이다. 뭐 그런 점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오기의 오후 식사 준비로 바쁜 복원센터 내 식구들. 오후 메뉴는 단백질이 풍부한 미꾸라지다. 생사료하고 똑같이 개체당 거의 한 100g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야생의 환경이라면 미꾸라지 외에도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먹겠지만 복원센터에서는 공급이 쉽고 기생충 감염 확률이 가장 적은 미꾸라지를 주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서식장 안에 마련된 수조에 넣어주면 금세 다가와 사냥을 시작한다. 민감한 부리의 감각을 이용해 천천히 먹이 잡기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새끼 따오기들. 아직 어린 새내기 사냥꾼들이지만 미꾸라지를 잡아채는 실력이 꽤나 노련해졌다. 얘 엄청 잘 잡네. 현재 따오기의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 5년간 중국에서 들여온 한 쌍의 따오기에서 반복적으로 새끼를 얻게 되면서 근친 간 짝짓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근친 교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열성 유전자의 발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순항해 오던 따오기 복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여기 있는 따오기 2개체는 모두 암컷 커플이고요. 각각 다미 포롱이라는 따오기입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각각 태어났고요. 우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제일 먼저 태어났던 녀석, 두 번째 태어난 녀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조 룽팅이 와가지고 첫 해 2009년도에 첫 산란했을 당시에 각각 태어난 녀석들이고요. 예,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위기는 성비의 불균형 문제. 최근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센터 내 따오기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성별 검사를 실시했다. 시약에 의한 혈액 반응 결과 2개의 선이 나타나면 암컷, 하나의 선이 나타나면 수컷으로 판별된다. 2008년 한국에 온 양저우와 룽팅 부부. 이들에게서 2009년 암컷 2마리가 첫 부화하게 된다. 2010년에는 수컷 하나, 암컷 하나가 탄생. 다음 해에 탄생한 7마리는 아쉽게도 모두 암컷이었다. 이후 새로운 생명들이 매해 태어나 총 27마리로 늘어났고, 검사 결과 센터 내 따오기는 암컷 17마리, 수컷 10마리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컷 대부분은 아직 어린 새끼들로 짝짓기는 2년 후에나 가능한 상황. 암컷의 수에 비해 짝짓기 가능한 수컷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다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따오기가 2쌍의 따오기와 3마리의 새끼, 그러니까 네 마리의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끼도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 4마리의 유전자로부터 유래된 따오기고, 또 그런 보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근친교배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친교배에 따라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좀 저하되고, 그런 원인으로 유전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밝히기가 어렵고요. 5년 만에 닥친 따오기 복원 사업의 위기. 이 문제는 한중 정상의 협상 테이블에까지 오르게 됐다. 한중 양국이 맺었던 따오기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따라 중국은 수컷 2마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은 번식한 따오기 일부를 전하기로 했다. 중국이 추가로 기증하는 수컷 따오기는 올 11월 말쯤 국내에 들어올 예정. 이번 한중 양국의 수컷 교환을 통해 한국 따오기의 성비 문제 해결과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성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따오기를 가진 그 3국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쌍의 유전자로부터 유래되긴 했지만 사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유전적인 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있는 따오기를 서로 교류를 해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궂은 날씨 속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 이날은 창녕군과 환경단체, 주변 지역 학생들까지 따오기의 부활을 꿈꾸는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보내기도 하고 미꾸라지 풀어서 따오기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그래? 따오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따오기 한 번도 본 적 없어? TV로는 봤어요. 이곳은 2015년 완공 예정인 따오기 야생 적응 방사장. 19,000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따오기가 살기 좋은 깊이로 습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송사리, 미꾸라지와 같은 어리와 수생 곤충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추후 따오기의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오기의 부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사람이다. 하지만 따오기의 부활에 있어 가장 큰 희망 또한 사람이다. 아직은 비록 흙탕물만이 채워진 작은 습지 안에서 사람과 동물, 자연의 공존, 그 소중한 가치를 배워가는 아이들의 손길은 차가운 빗방울 사이로 점점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따오기를 중국에서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따오기가 마음껏 놀면서 수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모를 덜어 습지에 심어나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이자 커다란 습지가 따오기를 맞이할 친환경 논으로 변해간다. 따오기가 좋아하는 이제 먹이 중에서 주 먹이가 이제 미꾸라지입니다. 그리고 새우하고 아주 이제 그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큰 건 못 먹고 이런 것만 이제 그 섭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따오기가 우포늪을 날아가 다닐 때 이 근처에서 그 미꾸라지를 갖다가 먹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따오기의 먹이가 될 미꾸라지 방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진행됐다. 미꾸라지야 잘 살아. 따오기 복원의 불씨를 지핀 지 이제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시행착오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하나의 종을 원상태로 되돌리기까지는 약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높은 기술력과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 그리고 이를 실행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가능한 일. 따오기의 서식지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사가 되고 나면 혹시 모를 그 밀렵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사실 따오기의 가장 큰 천적은 사람입니다. 지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자연성에 가깝게 유지해야 되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따오기를 보호하고 생물을 보호하고 따오기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하는 그런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멸종됐던 우리의 새 따오기. 그 부활의 날개짓은 이제 시작됐다. 최근 불거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 사라진 따오기의 노랫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따오기의 부활을 넘어 자연의 부활, 우리가 맞이한 생태계의 위기를 넘고자 하는 희망의 노래인 것이다.